우리 아이 치아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유치는 빠지는 치아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치아 교정은 성인이 되어서 받는다는 생각으로 아이의 교정 치료를 미루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만약 아이의 치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충치나 잇몸병이 잘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턱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아이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교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TV닥터에서는 소아 치아 교정과 건강한 치아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자,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개학한다고 하시죠. 그만큼 집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실 겁니다. 식사나 간식이나. 근데 아이들 뭐 먹고 나서 양치질도 꼼꼼하게 챙기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유치가 영구치로 거의 교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치아 관리가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치질 교육하실 때 뭐 꼼꼼히 해라 또는 자기 전에 꼭 하고 자라 정도는 누구나 말씀하시지만 그 이상 전문적인 교육은 좀 힘드시죠. 게다가 아이들의 이 치열이 고르지 않다면 교정 치료도 고려하실 텐데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정확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에서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소아 교정과 치아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김지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우리 어머님들을 모셨습니다. 평소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직접 방송 중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들 겨울방학이 시작됐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치과에 많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중고등학생들만 바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네, 급하지 않은 문제들은 어머님들께서 미뤄두셨다가 네. 겨울방학에 치과를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교정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과잉치라고 필요 없는 치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평상시에 조금 미뤄두셨다가 겨울방학 때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자녀들 치아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아, 네. 사실 제가 직업이 치과 의사고 거기다가 제 전공이 소아치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치아 관리는 좀 제가 저희 아이 치아 관리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애 치아가 썩었다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갖고 어릴 때부터 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엄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좀 열심히 닦아주고 치실도 사용했고요. 아, 어릴 때부터 치실을 썼어요? 네, 예. 아이들 때도 치실 사용하지 않으면 충치 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사용하고 또 저희 아이지만 치과에 정기적으로 데리고 와서 치과 검사를 하고 뭐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고 검사하고 충치 예방하기 위한 불소도포나 혼매우기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완전, 네. 치아 미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크면 우리 어머니께 아주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도 있거든요. 특히 뭐 유치는 곧 빠질 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어떨까요? 네, 유치는 빠지는 치아 맞거든요. 빠지는 치아고 유치가 빠지는 자리를 네. 영구치가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 지금 밑에 영구치가 하나씩 들어있는 게 그림으로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유치들 밑에 영구치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치가 빠지고 난 자리로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유치를 만약에 뭐 충치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찍 유치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빠진 자리로 옆에 치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치아가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좀 그 줄어든다든지. 옆에 애들이 차고 들어오니까 네네네. 나중에 영구치가 날 자리가 없다. 네네. 예. 그러니까 치아가 삐뚤게 나오거나 아예 못 나오고 그 자리에 있거나 네. 멈춰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가 갖는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구치가 나중에 나올 공간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거라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유치도
씹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치가 영양 섭취에도 도움을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유치도 심미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니를 어린 나이에 빼게 된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 심미적인 문제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또한 앞니가 여러 개 빠진 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 발음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있어야 발음도 좀 또렷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유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죠? 예. 기능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유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특히 영구치가 나올 시기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아이들의 치아 그 발달 과정을 알아두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더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네, 치아 발달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생후 6개월 때 첫니가 나는 거는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생후 6개월 때 첫니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아기 턱뼈 속에는 유치뿐만 아니라 영구치도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도요? 예, 이미 이때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네. 30개월이나 만 3세 정도가 되면은 마지막 유치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치는 만 6세 때 어금니하고 앞니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 11세나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마지막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유치가 좀 이렇게 처음에 가지런한 아이도 있지만 좀 삐뚤빼뚤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빠지면 또 새이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이제 삐뚤빼뚤, 유치 때 삐뚤빼뚤하지만 영구치 때 예쁘게 나올 수 있어. 그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유치 때 삐뚤빼뚤했으면은 거의 대부분 영구치 때도 삐뚤빼뚤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림 보시면은 유치랑 영구치 사이즈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유치 사이에 틈이 좀 듬성듬성하게 있어야지 영구치가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치가 만약에 가지런하고 틈이 없다면 영구치 나올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 유치가 삐뚤빼뚤했다. 예, 그러면 영구치 나올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은 대부분 영구치 때 삐뚤빼뚤하게 돼요. 그런데 간혹 유치 앞니하고 영구치 앞니 사이즈를 보시면 영구치 앞니가 굉장히 큰데요. 유치 어금니보다 그 밑에서 나오는 영구치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오히려 반대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앞니 처음에 갈 때 삐뚤빼뚤하게 영구치 앞니가 삐뚤빼뚤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되니까 펴지더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하신 유치 때 삐뚤빼뚤했는데 영구치는 고르다 그런 경우는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기에 치열 상태를 좀 확인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언제부터 아이들은 좀 치과에 데려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처음 치과를 방문하는 시기는 첫니가 나오는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후 6개월. 네. 생후 6개월 늦어도 돌 전후에는 데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그 나이에 가서 뭘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나이에 치과 검진 하시면은 저희가 발육 상태도 체크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교육할 내용도 있고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냥 치과에 와서 검사만 하고 갈 수 있는 나이부터 치과를 오면은 아이들이 와서 보여주고 가고 몇 번을 하게 되면 치과가 그렇게 무섭거나 아픈 곳이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치과 검진은 가급적 일찍 시작하라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진짜 빠른데요. 생후 6개월 돌 이전에는 첫 검진을 좀 받아봐라. 그리고 조기에 치료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도 쉽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덜 고생하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아이의 그 치아 상태를 그냥 체크만 하러 갔는데 치료까지 받으신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치과에 갔는데 이게 육안으로 해서는 모르고 이게 찍어 보니까 이게 다른 치아에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송곳니가 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왔었으면 몰랐겠죠.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상 찍어 보니까 치아가 그렇게 된 거 알아서 그 빠져야 될 유치가 안 빠지고 그게 거기서 빠져야 될 유치를 빼고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영구치가 사선으로 거꾸로 해서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가 어금니를 녹여서 그 빠지지 않아야 될 시기에 어금니가 빠져버린 거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다 커서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유치가 빠지지 않아서 영구치가 좀 잘못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네네. 지금 두 케이스가 다 처음 케이스는 영구치 하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면서 다른 영구치를 뿌리를 좀 녹이는 경우였고요. 네. 뒤의 경우는 영구치가 잘못 나오고 유치는 빠지지 않고 다른 유치 자리로 나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지만 치아가 비뚤비뚤하다면은 또 충치 생기기도 쉽거든요. 음식물이 많이 껴서 네. 충치 생기기 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아랫니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치아가 잘 기능을 해야 턱뼈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뼈 성장에 영향을 주면 얼굴 형태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치아가 비뚤비뚤하다 보면은 꼭 충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병도 좀 생기기 쉽습니다. 잇몸병까지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치열이 고르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교정을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유, 그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이 정도면 교정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문 용어기는 하지만 네. 부종교합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사실 뭐 이게 전문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요새 구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지서에 뭐 부정교합, 몇 급 부정교합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몇 급 부정교합에서 몇 급이라는 게 뭐 치아가 안 맞는 상태나 삐뚤삐뚤한 상태가 심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분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급, 2급, 3급을 분류할 때는 우리가 어금니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1급을 우리가 위아래 어금니의 관계가 좋은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를 1급이라고 하는데요. 2급은 이 관계보다 위의 어금니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치아도 앞에 치아도 따라서 나오게 돼서 흔히 말하는 돌출입 그런 형태를 가진 부종교합을 저희가 2급 부종교합이라고 네. 하고요. 반대로 3급은 정상적인 관계, 1급 어금니 관계보다 아래 어금니가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흔히 말하는 주걱턱 형태의 얼굴 모양을 갖는 그런 경우가 3급 부종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래에 직접 제가 사진을 좀 넣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위에 그림 어금니 관계는 사실 1급의 아주 배열이 좋은 그림이라서 이거는 1급 정상교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 환자 사진을 보시면은 어금니 관계는 좋지만 치아가 좀 비뚤비뚤한 것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앞쪽 예. 부분을 올수록. 네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비뚤비뚤하거나 어금니 관계는 좋지만 치아가 비뚤비뚤하거나 오히려 틈이 듬성듬성 많거나 네. 이런 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1급 부종교합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치아나 위에 턱이 많이 돌출될 경우는 2급 부종교합. 그다음에 아래 치아가 이렇게 위에 치아보다 앞으로 나온 아래 턱이 많이 앞으로 나온 경우는 3급 부종교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요런 이제 1급, 2급, 3급 부종교합을 가지고 있을 때 흔히들 교정 치료를 하는데요. 예. 대부분들은 아까 앞에 VCR에서도 나온 것처럼 영구치가 다 나온 다음에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시기에 가장 교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소아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 같이 어린 나이에 조기 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조기 교정을 해주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의 턱보다 아래 턱이 좀 커서 앞으로 나오는 경우 흔히 발견하기 쉬운 게 아래 치아가 위의 치아보다 앞으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경우에 좀 조기 교정을 하게 되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 부분도 지금 제가 화살표로 가르치는 것처럼 어금니도 오히려 위의 치아보다 아래 치아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아래 턱이 커서 위의 치아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좀 일찍 교정을 시작해주는 예, 편이에요. 보통은 위에가 아래를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게 네네네. 정상인데 지금은 네네. 약간 거꾸로 물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네. 윗니가 아랫니보다 조금 앞으로 나오고 살짝 덮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너무 돌출됐거나 안으로 들어갔거나 위아래로 너무 다 물리거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벌어지거나 이런 네. 문제가 이제 교정적인
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냥 사진 보시면은 한쪽 치아는 나왔고 한쪽 치아는 아직 안 나왔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 과잉치라고 필요 없는 치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예,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치아 때문에 과잉치가 다른 치아 나오는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잉치가 있어서 제대로 나와야 될 앞니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고 있는 거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좀 조기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송곳니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맹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까 예. 앞서 보신 케이스처럼 보시면 이 어린이도 사진으로 봐서는 치열이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여기 두 개 치아가 겹쳐 있어요. 그럼 이 치아를 또 흡수시키거나 녹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좀 조기 교정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정은 뭐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정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최적의 시기는 딱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나이에 예.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네.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교정적인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교정을 해주는 게 좋지만 아이가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또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교정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치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뭐 당연히 치과에서 하는 입안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의 검사를 직접 보면서 하게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입안의 치아 상태를 사진으로도 찍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인상이라고 해서 본을 뜨는데요. 네. 본을 떠서 치아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뭐 앙 담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아 모형을 저렇게 본을 떠서 예. 석고로 치아 모형을 만들어서 그 상태를 기록을 해놔야 아이가 돌아가고 나도 저희는 그 기록이 있는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엑스레이 검사도 필요합니다. 흔히 충치 검사할 때 많이 쓰이는 저런 작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치아 전체를 보는 큰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정 검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저렇게 옆얼굴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저 옆얼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그 위턱과 아래턱 부조화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턱, 아래턱 부조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네. 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덮였는지 거꾸로인지 네네. 아니면 뭐 예. 어금니가 뭐 거꾸로 물렸는지 그렇죠. 예. 이런 걸 측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네, 치아만 그런 건지 네. 턱 자체의 관계가 아. 얘가 나왔는지 얘가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교정 장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뭐 안에서 넣기도 하고 바깥으로 보이기도 하고 뼈다 꼈다 하기도 하고요. 좀 다양해졌어요, 교수님. 보시면은 아까 환자 직접 진료하는 모습에서 보신 것처럼 붙이는 장치, 이걸 고정성 장치라고 아니 하는데요. 근데 소아 교정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컬러풀해요, 이렇게. 예, 컬러풀한 고무줄을 좋아하는 아기들은 이렇게 하고요. 네. 뭐 흔히 눈에 띄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냥 아주 투명한 고무나 네. 철사 요렇게 묶어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좀 그래서, 귀엽네요. 예, 예. 그래서 고정성 교정 장치를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아이들 때는 꼈다 뺐다 하는 교정 장치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철성 장치라고 하는데요. 네. 가철성 장치에는 여기 화살표로 가르친 것처럼 그냥 교정 치료가 끝나고 껴주는 유지 장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네. 플라스틱 계통으로 만들어서 꼈다 뺐다 해주는 장치고 요거는 정말 교정으로 움직인 치아를 유지해주는 장치고요. 경우에 따라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장용 장치를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장치라고 해서 뭐 주위 근육을 좀 적응시키는데 이용하는 그런 턱 교정할 때 쓰는 이러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과 치료라는 게 우리 여러 번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고 특히나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 시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그 소아 교정 치료는 필요한가요, 시간이? 일반적으로 교정 치료라 그러면은요, 보통 이제 그 성인 교정하고 유사한 아이들에서도 연구치가 다 나서 하는 뭐 포괄적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내지 2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좀 장기간 걸리죠. 물론 그럼 그것보다 성인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성인보다 아이들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이들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치아가 아직 안 나와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2년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2년 반이 아니라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단 아까 말씀드린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 조기 교정.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래서 1차 교정, 2차 교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연구치료 다 갈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교정 치료를 받고 나도 연구치료 다 교환하고 나서나 아니면 성장이 다 멈춘 다음에 또 교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치를 가지고 또 교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1차 교정을 하는, 조기 교정을 하는 아이들은 네. 가급적이면은 교정 기간을 조금 짧게 짧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 보통의 경우는 교정을 하시는 교정 선생님이나 소아치과 선생님이나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끝내주려고 좀 노력을 하죠. 네, 네. 혹시 나중에 또 네. 연구치를 가지고 교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네, 네. 예. 그리고 그 시기에는 사실 원하는 목표만 달성을 하는 거고요. 치아를 다 고르게 배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치아가 다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유지장치라는 것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껴줘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성인들이나 이제 연구치료 다 교환한 아이들,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조금 어려운 단어로 포괄적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정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교정하신 선생님께서 유지장치를 주면서 가급적 반영구적으로 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그 정말 교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이의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실은 유지장치의 기간도 조금 달라지고요. 네. 또 조기 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기 교정하는 애기들은 나중에 또 교정을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유지장치의 기간도 조금 짧게 해줍니다. 예. 분명히 유지장치를 짧게 하면은 재발은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치료가 끝나고 여기는 치료 끝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지장치입니다 하고 유지장치를 주지만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나는 교정이 끝났는데 또 시작이야. 또 네. 교정을 하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유지장치 기간도 짧게. 어떤 선생님들은 1차 교정하고는 유지장치 끼지 않아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케이스별로 선별해서 해야지 또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애써서 교정을 했는데 유지장치를 안 끼우면은 조금 그러게요.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아깝잖아요. 예. 그러면 짧게라는 건 어느 정도? 짧게라는 건 1년 정도. 예. 1년이 짧군요. 예. 근데 유지장치는 보통 또 밤에만 끼는 게 많아요. 아, 잘 때요? 네네, 잘 때만. 다행이다. 네. 자, 오늘 또 방청석에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평소에 그 아이들 치아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좀 몰랐던 부분 많이 아셨어요? 네. 정기 검진을 아이들에게 좀 받게 해주고 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치과 정기 검진 있으세요? 네. 혹시 교정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경 많이 쓰셨나 봐요.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회를 어느 분께 드릴까요? 예. 네, 9살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네. 제 치아의 중요성을 알아서 저도 정기검진을 자주 받았었는데요. 제 육안으로는 표가 안 났던 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어금니 쪽에 약간 충치가 먹는다고 그러셔서요. 홈메오기를 했었거든요. 홈 메우기. 네, 약간 이제 그 부분을 긁어내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어금니는 연구치가 나지 않는 상태니까 계속 그 부분을 홈메오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제 돼가니까 예. 좀 방치도 될런지 네. 네, 궁금합니다. 그럼 유치에 홈메오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홈메오기는 말 그대로 사실은 충치가 생기기 전에 어금니에 홈이 많이 파여 있거든요. 어금니에 홈이 많아서 거기가 잘 썩으니까 그 홈을 메꿔주는 치료, 홈메우기, 전문 용어로는 실런트라고 하거든요. 좀 편편하게 만들어줘요? 예, 그렇죠. 편편하게 만들어져서 음식물이 안 끼게 하면 안 썩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미 약간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기가 치료받기 어려운 상태거나 아니면 뭐 치료하기에 조금 이른 상태라서 홈메우기를 했는데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충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치료도 사실은 치료해놓고 완벽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썩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홈메우기는 정말 홈만 메꿔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안에 충치가 생겼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른 치료랑 마찬가지로 홈메우기도 떨어지거나 안에 썩었으면 다시 치료를 받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곧 연구치가 나올 거라면은 그거를 다시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9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금니면은 아직은 조금 2, 3년 더 써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어금니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 따라서 또 치아 발육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 상태에 따라서 결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또 다른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어떤 점? 예, 저는 8살 여자아이들 둔 엄마인데요. 이제 유치가 빠지면서 앞니가 2개가 이제 영구치가 나오는데 그 자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양쪽 대문니가 그것도. 근데 여자이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데 그게 혹시 송곳니가 빠지면서 붙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런 질문 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앞니가 나올 때, 특히 대문니가 나올 때 치아가 나오는 방향 자체가 제가 이거는 자료를 준비한 사진이 없는데요. 앞니가 나올 때 조금 약간 벌어지는 방향으로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이 시기를 미운오리 새끼 시기라고까지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옆에 치아들이 나오면서 또 밀어주니까 벌어졌던 게 살짝 가지런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공간이 원래 많이 부족하거나 양옆에 치아들이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저절로 가지런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처음 나올 때 약간 벌어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그 정도나 이런 걸 제가 보지는 않았고 엑스레이도 없으니까 무조건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한번 가서 검사 받으시고 엑스레이는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처음에 앞니 나올 때는 벌어지는 문제나 아니면은 유치 때는 예뻤는데 커다란 니가 나오니까 아이들 얼굴은 조그만데 커다란 니가 나오니까 대부분 네.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커다란 니 나오는 거는 상관없나요? 어차피 네. 얼굴 사이즈도 커지니까. 네, 얼굴 사이즈가 뭐 사실 아기들 때보다 어른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 크는 것도 있고요. 턱뼈도 같이 자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영구치는 나와서 이게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제가 유치보다 영구치가 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이게 나오면서 더더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의 이제 치아가 이제 고르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습관을 좀 잘못 들이다 보니 이렇게 삐뚤빼뚤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많은 경우가 손가락 빨기. 예, 손가락 빨기 하면은 앞니가 돌출되기도 하고요. 네. 위 아랫니가 안 다물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손가락이 계속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경우 있고요. 사실 이게 그냥 이런 습관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호흡 있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입을 숨 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혀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예. 혀랑 입술 근육이 사실은 치아 안쪽의 혀랑 치아 바깥쪽의 입술 뺨 근육들이 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에 사실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혀를 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르쳐주고 좀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침을 삼킬 때 혀의 올바른 위치라는 게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 뭐 절치루라는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입천장 중에서 앞니 뒤쪽 부분에 이렇게 혀로 대보시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모두 다 들고 그쵸. 계세요? 네. 예, 거기다가 혀 끝을 대시고요. 그리고 침을 삼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아이가 컸는데도 아기 때 빠는 습관대로 음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혀가 제 위치에 못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혀가 앞으로 자꾸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훈련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네. 이런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가만히 TV 보거나 책 보고 있을 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은 사실 뭐 치아가 이런 건 상관없지만 보기 싫어서라도 자꾸 입 다물라고 다물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무의식 중에 네. 입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잘 때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예. 물론 이런 경우에 아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지만 더불어서 집에서 이렇게 뭐 면봉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종이 명함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입술로 다물고 있는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어 하면은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술 다무기 훈련을 하자 그러고서는 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면은 연필처럼 조금 두께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를 물고 있다가 또 무의식 중에 얘가 입이 벌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럼 자기가 또. 다시 물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입술 근육으로 자꾸 다무는 연습을 하면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근기능 훈련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혀가 제대로 이제 위치
유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또 평소에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 말고도 왜 충치 없이 또 건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시키면 좋을까요? 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잘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이들 때는 손동작이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해서요. 혼자 닦게 내버려 두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웬만큼만 크고 나면은 그냥 칫솔질 혼자 하게 두시거든요. 근데 사실 칫솔질은 저희가 보통 이것도 칫솔질은 언제부터 혼자 하느냐가 딱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 6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좀 해주시거나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사실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에는 본인이 혼자 닦더라도 만 6세라 그러면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에는 본인들이 닦더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닦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닦을 때는 부모님께서 닦아주시거나 아이가 닦고 나서 엄마가 검사해 주면서 안 닦인 데를 좀 닦아주거나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요. 뭐 아이에 따라서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엄마가 좀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소한 만 6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좀 닦아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아치과에 정기적으로 좀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엑스레이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불소를 발라준다든지 해서 불소 치약 쓰시고 치실도 쓰시고요. 예. 치실을 혹시 쓰는 댁이 계세요? 아이한테도? 아주 바람직한 근데 아이들 때는 사실 어른들은 잇몸 질환이 많이 생겨서 치실을 쓰지 않으면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이들 때는 치아 사이사이에 좀 충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 때 좀 치실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치실 하나씩 이렇게 장만하셔서 오늘부터 아이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아 치과 관리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평소에 좀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많이 나오셨지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부터 치과를 데려오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물론 뭐 문제를 발견하시고 오셔도 제가 뭐 어머님들을 혼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 문제가 없을 때 오시는 게 좋고 치과 치료가 만약에 보통 충치 때문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치료가 끝나도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는 충치도 많이 생기고 오늘 보신 것처럼 뭐 치아가 똑바로 안 난다든지 제때 안 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봤을 때 저희가 소아치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뭐 교정도 아주 교정 전문의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성장이 다 끝나고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적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해당 전문의에게 교정과나 수술을 하는 구강아간면외과나 이런 데로 저희가 다 의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치과를 좀 데려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학 때 부모님들이 많이 데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학 때 데려오셔서 방학 내에 치료를 다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뭐 교정 치료도 만약에 방학 때 교정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럼 교정 치료는 방학 때 다 안 끝나잖아요. 근데 방학 때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금 부지런하게 방학보다 한두 달 전에 먼저 오셔서 진단을 하시고 방학 때 교정 장치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거나 충치도 조금 일찍 오셔서 진단해서 방학 기간 내에 예약하셔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아이나 어머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아이들을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빨리 그죠? 예, 빨리 우리 어머님께서 더 부지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예부터 건치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이 치아를 평생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기에 치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방학을 위해서 검진도 받게 하고 또 치실 사용하는 습관도 이때 갖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김지연 교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